존속기간. 자, 일단 민법상 존속기간은 최단과 최장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단위, 기간을 제한하려면 최장이 필요한데 지상권은 최단기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견관, 건물이나 수목 따위 소유 목적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견관 건물 이외의 건물이라고 전호 이외의 건물에서 목조 건물 같은 것들은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보다 단축 못한다. 이렇게 최단 것을 몇 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해서 그 기간을 보장해 주는 걸 최단 기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만약에 지상권 기간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자가 토지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기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5년이 존속기간으로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법에서 다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보다 길게 하는 건 괜찮죠? 예를 들어서 최장은 있다 없다. 몇 년보다 길게 하지 못하다. 이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보다 길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럼 100년도 되냐? 된다. 1000년도 되냐? 된다. 그럼 영구무한도 되냐? 된다. 영구무한도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 최단 존속기간은 지상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 적용되는 거예요. 지상물 소유 목적. 그런데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 있었는데 이 견고한 건물인데요. 을이 이걸 사용하기로 해요. 즉 임대를 해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둘이 땅에다가 지상권 계약을 했어요. 이 멍청한 놈들이. 참 이상한 놈들이에요. 기존 건물을 을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대를 해요. 갑으로부터. 그럼 그걸로 끝나면 되죠.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갑을이 지상권 계약까지 했어요. 계약까지 하면서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했어요. 땅에 대한 존속기간을. 그래놓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싸워요. 이게 존속기간이 15년이나 30년이냐. 둘이. 그리고 법원을 왔어요. 법원은 속이 터져요. 왜? 이런 지상권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없는데 지들 둘이 와가지고 이런 지상권이 있냐 없냐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15년이냐 30년 이거 갖고 싸우고 앉아있어요. 민사소송은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법원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지상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근데 니들은 기존 견관 건물 사용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때는 이게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5년 됐으니까 끝. 30년 적용 안 된다. 예? 하여튼 웃긴 놈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키워드로 기억을 합니다. 기존 견관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상권이란 지상물 소유 목적만이에요. 당사자들이 이 지상권이 유효냐 무효냐 갖고 다퉜다면 이런 지상권은 무효다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주장하지 않고 기간만 갖고 싸운 두 놈이 있었어요. 많아요, 이렇게. 대법원이 봤을 때 지들끼리 황당한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 끝나면, 갱신의 문제가 나온다는데, 갱신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약정갱신, 합의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을 말합니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 이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세트예요. 갱신 청구권, 안 되면 매수 청구권.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세 가지 갱신 방법이 있는데 지상권에는 약정갱신 당연히 인정된다. 그러는 이거는 인정 안 되고 요게 있다. 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 요걸 좀 조심하시면 돼요. 283조에 의하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다른 이유는 안 돼요.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지상권자 소유에 뭐가 남아있고 건물 같은 지상물, 수목 같은 지상물이 남아있고 이 상태에서 뭘 청구하고
이때 토지 소유자가 오케이 하면 약정갱신 되는 거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하면?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때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는 거절이 가능한 청구권이지만 요건 거절할 수 없는 형성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런 요건 하에 갱신을 청구하면 토지 소유자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렇죠? 갱신해주자니 또 30년이고 안 해주자니 지상물을 무조건 사야 되고, 그래서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요건을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존속기한 갱신. 자, 이렇게 취득한 지상권의 효력. 일단 기본이 되는 게 첫째 토지 사용권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뭐라고요? 토지 사용 수익권이에요. 이때 임대차하고는 정반대로 지상권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을 해야 돼요. 따라서 현상 유지 수선 의무도 지상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상권은 용익물권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상 유지 수선 의무도 지상권자에게. 그래서 필요비도 누가 지출? 지상권자가. 지상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한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토지 소유자는 뭘 해줘야 될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 걸고 그러지만 안 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상권자 다리 걸고 잡아뜨리고 그러지만 안 하면 돼요. 그걸 지상권 설정자의 소급적 인용 의무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 수익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는 소극적 인용 의무를 지상권 설정자는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하죠.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물권 외에 점유권도 있어요. 세 번째로 물권이죠.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상린관계가 적용이 될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들입니다. 토지 사용 수익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상린관계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료. 지료 지급은 어때요? 반드시 지급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유무상을 불문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법정상권은 유상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만약에 지상권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유상이겠죠.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둘 사이에 유상이겠죠. 이거를 등기한 경우와 등기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제3자에게 어떤 관계가 되는가? 등기했다면 제3자에게도 유상이에요. 그러나 등기하자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뭐다? 무상이다. 그래서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여 당사자 간의 유상지상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료 지급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제3자에게는 지료 지급을 대항할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약정한 지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지료, 증, 감.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형성권이다. 무슨 권이라고요? 형성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일방적으로 증액이나 일방적이에요. 증액 청구나 감액을 청구해요. 상대방이 순순히 증액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또 감액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뭘로 간다? 재판. 그래서 판결이 나온다. 증액 판결 또는 감액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는 판결 확정 시부터 발생해요? 소급해요? 소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2년 지료 연체를 따질 때도 확정된 때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청구시로 소급해서 2년 지료 연체를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료 증감 청구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 지상권 소멸 청구가 있어요. 요거는 지상권 설정자에게만 있는 권리죠. 요건이 뭐였어요?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치한 경우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년 연체는 연속 2년뿐만 아니라 통산 2년, 누적 2년을 포함한다.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로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얘가 1년 연체를 했고 땅이 팔려가지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나타났고 이게 등기가 돼 있더라. 그럼 얘도 유상이죠. 지급해야 되는데 또 1년을 연체했다. 그래서 을의 입장, 지상권자 입장에서 2년을 연체를 했다. 하더라도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면 얘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을 연체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토지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2년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다. 지료 완성. 지상권 처분 담보 제공.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 갖고 있다.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 등기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전 등기해주면 돼요. 두 번째, 요거 담보로 제공하고 뭐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이 땅을 을이 토지 소유자 갑의 동의 없이도 지상권 존속 기간 내에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 담보 제공 토지 임대가 다 가능하다. 나아가 이거를 설령 갑과 을이 금지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금지 특약 자체가 무효다.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그래서 이 경우에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되면 갑은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임차인에게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지 특약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로 이 상황에서 을은 건물을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건물도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그렇죠? 임대는 당연히 가능할 것이고 이때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관계, 요 관계를 좀 조심하시자.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의 관계는 요게 목적이고 요게 수단이다. 두 개의 권리가 하나가 목적이고 하나 수단일 때 목적을 주된 권리, 수단을 종된 권리. 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권리니까 이게 목적, 이게 수단이다. 이때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의 관계,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 종된 권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양도. 이렇게. 또 주된 권리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돼요.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지상권을 양도했다 해서 지상물 양도가 포함되는 거 아니고 지상권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해서 이 요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물에까지 미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관계 기억하시죠. 단 우리 대법원에 할 때는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즉 얘는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다. 지상물이 양도된다. 지상권이 함께 양도된다. 반드시 언제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되 단 지상물 양도를 할 때 당사자 간에 별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 속에 지상권 양도가 포함된 걸로 봐줄 것이다. 이렇게 됐죠? 여기다가 이제 이 2년 지료 연체하고 결합을 시켜버려요. 요거 저당권과 관련해서 요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인 상태에서 요 놈이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 소멸 청구하겠죠? 아까 소멸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상권만 소멸하는 게 아니라 뭐도 소멸, 저당권도 소멸하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라.
287조.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이 소멸한다. 저당권자라 하여금 다른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라.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2년 이상 지료 연착이 되면 저당권자의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효력과 관련된 거예요. 소멸 중에서 지상권 특이의 소멸 사유에 뭐가 있죠?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 뭐 존속기간 만료, 지상권의 포기 뭐 이런 것들, 소멸시효 이런 것들 다 물권 총론에서 나왔던 거고. 소멸의 효과 첫 번째로 토지 반환. 뭐 반환? 토지 반환. 근데 그거 그냥 반환하면 안 돼. 뭘 수거해야 돼요? 이때 토지 소유자가 뭐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팔아라. 지상권 설정자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팔아라. 지상물 매수 청구. 아까 앞에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상권에는 지상권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구나. 근데 내용은 다르구나. 지상권자는 사라, 설정자는 팔아라. 요건도 다르구나. 이거는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남아있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만, 이거는 그런 건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 그냥 소멸하면 토지 소유자는 팔아라 할 수 있다. 요건이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어쨌든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마지막으로 지상권자는 아까 필요비 상환 청구는 없다 그랬죠? 뭐는 있다? 유익비는 있다.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규정이 있냐? 전세권에는 있어요. 근데 여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를 유추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다. 여기까지. 지상권 의부터 시작해서 소멸까지 기본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특수 지상권. 아이고 힘들어. 구분지상권은 간단하라고 그랬어요. 원래 지상권은 지표 사용수익이 핵심이에요. 건물, 수목 이런 걸. 그렇죠? 그런데 이놈의 구분지상권은 이 지표는 사용수익을 안 하고요.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 지하상가를 운영하거나 육교를 놓거나 구름다리를 놓거나 뭐 이렇게 전선을 깔거나 이럴 때. 지표는 사용수익하지 않고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을 사용수익하는 걸 뭐라 한다? 구분지상권. 첫째,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기존의 지상권자가 있다. 요걸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따위가 있다. 당연히 구분지상권 요거하고 충돌하죠. 그러니까 다른 제3자 권리가 있다면 그 사람들 전원 동의를 받아라. 승낙 없이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근데 또 노파심 규정이 있어. 얘네들이 승낙을 했어. 승낙을 했지만 요놈들이 구분지상권보다 선순위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 괜히 다리 걸고 막 이렇게. 그거 하지 마라. 승낙한 제3자는 구분지상권자의 구분지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표는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수목소유 목적으로 못한다. 제3자 및 그 제3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있다면 권리자 전원의 승낙을 받아라. 승낙한 놈들은 구분지상권자를 방해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에? 이런 게 구분지상권이다. 분묘기지권 순수한 판례죠. 요거 조문은 없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갑소유 땅이에요. 을이 분묘를 설치해. 이 분묘 누구 소유? 을 소유. 근데 을은 이거 분묘 소유하려고 만든 건 아니죠. 분묘를 소유하면서 분묘를 뭐 해야 돼? 제사, 수호, 봉사. 그러려면 요 분묘 기지 당연히 써야 될 것이고요. 주위에 공지도 써야 되겠죠. 요게 분묘 기지권이다.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를 소유하면서 그 분묘된 제사, 수호,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분묘 땅, 그 땅, 분묘 기지, 요게 분묘 기지야.
요 분묘기지 및 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상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게 분묘기지권 뜻이.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상물이 분묘일 뿐입니다. 요거 건물 아니죠? 수목 아니죠? 그럼 뭐예요? 공작물. 네? 공작물. 근데 특수공작물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취득하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장 깔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받아 설치. 가장 깔끔한데. 아무도 자기 땅에 남의 분묘 설치하는 거 허락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설치. 그리고 몇 년 경과? 20년 경과. 이때 조심할 건 분묘 기지권을 쥐어 취득하는 것이지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쥐어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왜? 얘는 지금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한다는 건 분묘 기지권이라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타주예요. 타주니까 당연히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쥐어 취득합니다. 세 번째 게 제일 웃기죠. 갑이라는 놈이 분묘를 설치해. 그리고 땅만 몰래 팔아. 을이 물어봐. 땅에 뭐 분묘 같은 거 없죠? 아유, 없어요. 좋아요. 가봤더니 있어. 을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일 거라. 왜 말았냐 그러면 갑이 뭐라 그래. 왜 안 물어봤냐 이랬는데. 분묘기지권 인정을 해버려요. 우리 판례가. 자신이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만 양도 분묘 이전 특약 없이 그러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한다. 공시 방법, 봉분의 형태. 등기 따위는 당연히 필요 없고 등기할 수 있는 길도 없단 말이죠. 봉분의 형태가 공시 방법이니까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분묘 기지권 인정 안 돼. 두 번째, 여기 누가 누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사실은 그 누워 계신 분의 영원한 평온을 위한 권리. 함부로 파내지 말라는. 그러니까 누가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묘의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분묘기지권을 누가 취득하죠? 귀속주체? 분묘기지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예요? 종손. 우리 판례할 때 원칙이 누구다? 종손. 판례가 종손이 취득한대요. 예? 네. 언제 끝나냐는 문자가 왔네요. 예. 종손이 취득해요. 그런데 이 종손 중에는 후레종손도 많아요. 방치해 얘가. 그래서 종중에서 관리 왔어. 그럼 종중이 취득한다. 아, 환장합니다 이거. 종중 비법인 사단이에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판례 느닷없이 종중에 귀속한다. 예? 원칙은 종손이고요. 효력.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자, 항공사진을 봅니다. 땅이 이렇게 있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죠? 요 설치된 게 분묘기지죠? 여기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주위에 공지까지. 이 범위 어떻게 정해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딱히 정해져 있는 면적은 없다. 자손이 많으면 좀 넓을 것이고 적으면 좀 좁을 것이고 양쪽으로 무슨 뭐 이렇게 사선이 있으면 거기까지일 것이고 평지가 있으면 조금 넓을 것이고 예? 예.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 일기당 제한 면적 범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분묘 기지 면적 제한 범위 뿐이니까 분묘 기지권의 범위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그 분묘 기지 제한 면적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새로운 묘지 신설할 수 있냐? 아유, 안 돼. 쌍분 형태로 한대. 그래? 그럼 기존 복문을 밀어버리고 합장을 한 다음에 다시 단분 형태로 새롭게? 아유, 이것도 안 돼. 둘레에는 사성 부분에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쳐? 아유, 안 돼. 당연히 미치는 거 아니야.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분묘를 이전하는 거? 아유, 이것도 안 돼. 이렇게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를 위한 효력 권리니까 기존 분묘를 중심으로 한 공지까지만 효력이 딸랑 묻힐 뿐 새로운 분묘 따위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치료 다 필요 없고 시효 취득 무상.
우리 판례 시효취득 무상. 그거만 하나 기억하시고. 존속기간 몇 년? 쭉.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 봉사가 계속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존속. 따라서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 분묘기지권은 언제 소멸해요? 봉분멸실. 에? 다시 말해서 분묘기지에 대한 점유상실. 그런 분묘기지권은 소멸. 단 봉분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두 번째가 분묘기지권 포기. 즉 장기간 분묘기지권 행사를 방치.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 봉사를 방치. 누가 와도 저게 분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 그럼 분묘기지권은 소멸. 이렇게 분묘기지권 관련된 내용을 판례의 태도를 쫙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습법상 법정상권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풀이 할 때 줄여드릴게요. 자,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말 그대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래요. 관습법상 법정상권의 의의와 요건이 똑같아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한 소유자인 상태에서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표현은 매매 기타 원인이라고 했지만 실질은 뭐예요? 원인 불문. 이유를 묻지 않고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되고, 이거 너무 범위를 넓혀놨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당사자 간의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을 배제시키는 특약이 없을 것. 아까 처음에 305조나 366조 법정상권 이렇게 명문 규정의 법정상권은 배제시키지 못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관습상 법정상권은 당사자가 배제시킬 수 있더라. 그게 없을 것.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 건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것.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원시적 동일인 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원래 을 소유였어. 을. 갑소유 땅 을 소유. 을 소유 건물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건물을 팔아 넘겨요. 소유가 같아졌죠. 아까 예컨대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서 이렇게 돼요. 같아졌죠. 이 상태에서 이게 팔리든 달라졌어. 그럼 법정상권 인정?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시적으로 동일인에게 속했을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듣기만 하세요. 요렇게 된 게 원인 무효. 을에서 갑으로 넘어간 게 원인 무효. 그러면 이렇게 되돌아가겠죠. 이럴 때는 을을 위한 법정상권 인정? 안 되더라.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원래 을에게로 소유권이 되돌아간 경우, 외형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같은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법정상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로 같기만 하면 미등기 무허가 괜찮다.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지금 하지 말자. 원시적으로 동일하게 속할 필요 없다. 이거만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조금 까다로운 게 하나 플러스 같아. 요거 매매 기타 원인을 통해서 토지 건물의 소유가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다 되는데 두 개만 빼면 돼요. 뭐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 환지 처분, 환매권 행사에 두 개만 빠지면 돼요. 세 번째로 관습상 법정상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두 개. 당사자 간에 뭘 철거하기로? 건물 철거 특약 없어야 돼요. 또는 토지 임대차 계약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이런 게 없어야 관습상 법정상권 인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에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들었던 게 있어요. 요거
갑소유 땅을 건물이 있었는데 땅만 증여. 건물은 갑이 철거. 법정상권 인정돼야 한대요. 안 되는데 철거 후 신축. 요 경우에는 인정된다. 철거해서 끝나면 안 되고요. 철거 후 신축이라고 나오게 되면 예외적으로 법정상권 인정된다. 두 번째로 이제 토지 매매와 관련된 판례 2개. 갑소유 땅을 을에게 팔았다. 을이 건물을 지었다. 근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토지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다. 갑소유 땅에 갑이 땅을 을에게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을에게 등기를 안 했어. 그럼 아직 을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야. 아닌데 갑한테 동일받아서 건물 먼저 지었어요. 그럼 갑소유 땅 을 소유 건물이죠. 이 상태에서 이게 분양이 되고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갑에게 토지대금을 줘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 그럼 토지대금을 못 줘.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야지. 신축한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에? 안 된다. 안 된다. 왜?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이 있으니까 아예 다르다. 같았다가 달라진 적이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역시 똑같아.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다. 근데 아직 을이 등기하지 않았다. 그럼 땅은 여전히 누구 소유자? 갑이 건물 지었다. 그럼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 그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줬다. 을소유 땅, 갑소유 건물.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인정해주면 땅 팔아먹고 잽싸게 건물부터 짓는 놈이 속출해진단 말이야. 안 된다 이거. 이거는 왜 형성될 것처럼 보여요. 갑소유 땅, 갑소유 건물이었다가 땅을 등기함으로써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인정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죠? 건물을 신축한 자가 신축 당시 이미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한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땅 매매 후 건물 신축과 관련된 판례 한 세트. 두 번째로 공유 토지와 관련된 판례. 공유 토지 위에 건물, 공유 토지 공유, 대지가 공유.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땅이 분할된 경우하고 지분만 전매된 경우하고 건물을 지분 과반수 동의 얻어 신축한 거하고 요 세 가지 키워드를 조심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럴 때 법정지상권은 돼, 안 돼 이렇게 기억하셔야 했어요. 분할돼, 지분 전매 안 돼, 지분 과반수 동의 신축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관습상 법정상권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에다가 몇 가지 이런 것들 추가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 이것만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관습상 법정상권 존속기한은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될 것이고요. 지류는 유상이니까 당사자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게 될 겁니다. 그 지상권의 효력 범위는 지상권의 사용수익, 토지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내 이렇게 될 거예요.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건물이 철거됐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상권 성립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니까 당연히 그 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지상권, 법정상권의 경우에도 당연히 유상을 원칙으로 하니까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2년 이상 연체됐다.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그 지료 지급과 관련해서 보세요. 366조 법정상권에 있는 관습상 법정상권에 있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유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지료 지급 의무가 생겨요. 근데 이때는 지료 지급 의무가 생기지만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죠. 모르잖아요.
얼마 지나서 당사자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하게 돼요. 이때 치료가 결정이 된 경우 결정 효력은 결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 소급해요. 치료 지급의 효과가 요때부터 생겨요. 소급해요. 소급하죠. 치료 지급은 요때부터 생기니까. 다만 아직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는 치료 지급 의무는 있으나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치료 연체 따위가 있을 수 없는 반면에 결정이 되는 순간 소급하니까 이때는 치료 연체를 언제부터 계산한다? 지상권이 성립한 때부터 2년 치료 연체를 계산한다. 지상권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치료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치료 결정 전 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딱 이렇게 요건, 그다음에 효과 딱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례 형태를 하나 조심하실 게 갑소유 땅에 갑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을에게 건물을 넘겨줬다. 을은 건물 소유권도 취득하고 땅에 대해서 등기 없이 지상권도 취득한다. 이 상태에서 법정상권을 취득을 한 상태에서 땅이 팔렸다. 당연히 을은 등기 없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없이. 을은 언제 지상권 등기하면 돼요? 지상권을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돼요. 여기 한 세트. 두 번째 경우에서 건물이 경매가 됐다. 병은 건물 소유권도 등기 없이 취득하고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왜? 이게 경매가 됐다는 건 뭐 여기 저당권 따위가 설정된 거 아니에요. 그 설정된 저당권에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니까 경매가 되면 이것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병은 건물 소유권도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근데 양도가 되었을 때는 좀 다르다. 건물을 팔았다. 첫째, 그 건물 양도계약 속에 특별한 사정이 있나 뭐도 포함된다.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다. 두 번째, 양도라는 건 법률행위다. 건물 소유권도 부동산 물권이고 지상권도 부동산 물권이고 법률행위다. 등기해야 한다. 그래서 지상물, 건물도 이전 등기해야 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된다. 가끔 여기서 병이 지상물, 건물을 이전 등기하면 지상권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요. X, 건물 등기하면 건물 소유권만 넘어오는 거고 지상권은 아직 여전히 을에게 유보. 그래서 얘가 건물만 등기하고 지상권은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 요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아직 병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했고 뭐는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지상권은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그 지상권은 여전히 을에게 유보되어 있다. 다만 지상물 양도 속에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처분해야 되니까 지 이름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된다. 갑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토지 소유자 갑은 지상권 설정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 병은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재 병이 아직 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아서 지상권이 없다 하더라도 얘가 병을 상대로 철거 따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반면에 병의 입장에서는 지상권도 없지만 건물을 소유하면서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이게 사례 형태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법정상권이나 관습상 법정상권 문제에서 지문으로도 등장한단 말이에요. 지문으로 등장할 때 조심하세요. 요놈 뭐라고 불러요? 요놈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요? 요렇게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요렇게 나오거든요. 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요렇게 나와요. 요놈이. 그래서 혹시라도 요 말이 나오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 팍
떠오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법률 관계까지 사례 형태로 정리를 쫙 해주시면 됩니다. 지상권까지 봤어요. 네. 물권 4개 남았습니다.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네, 지역권, 전세권은 다음 주에 이제 1시간이면 충분히 끝내고요. 유치권, 저당권까지도 이제 다음 주에 끝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예습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복습만 열심히 강의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